사제폭탄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강력 1팀 사무실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진희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사건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폭탄을 실은 차량이 선착장으로 향하던 순간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멈춘 영상 속 주애라의 얼굴은 달랐다. 주애라는 자신보다 먼저 차량에 올라탔고 마지막까지 폭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수는 영상을 끄며 혼잣말했다. 사람을 믿는 건지 자기 실력을 믿는 건지. 뒤에서 서류철이 이수의 어깨를 눌렀다. 둘 다 아니야. 내가 또 사고 칠까봐 따라간 거지. 주애라는 이수의 모니터를 끄고 사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다큐 촬영은 끝났고 휴가도 끝났어. 이제부터 형사답게 일해. 나 원래 형사답게 일하는데.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고 폭탄 달린 차를 운전하고 수사 중에 땅까지 파는 사람이. 이수는 태연하게 웃었다. 결과는 좋았잖아. 죽지 않았으니까 좋은 결과였던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붙었다. 이수는 가볍게 받아넘기려 했지만 헤라의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녀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규칙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이수는 더 이상 장난치지 않았다. 그때 최경진이 신고 전화를 받았다. 네, 강화경찰서 강력 1팀입니다. 무슨 신고야? 전화기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폐가에 귀신이 있어요. 경진은 당황한 얼굴로 박준영을 바라봤다. 준영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지만 아이의 다음 말에 경진의 표정이 달라졌다. 귀신이 벽을 긁어요. 자꾸 땅 밑을 가리킨다고요.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발신지는 강화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7년 전 일가족 3명이 살해된 뒤 방치된 집이었다. 부모와 대학생 아들이 한꺼번에 숨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집주인의 먼 친척들이 소유권을 두고 다투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았다. 주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영이하고 경진이는 신고자부터 찾아. 진희수는 나랑 현장 간다. 이수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나랑 단둘이? 싫으면 남아. 누가 싫대? 이수는 먼저 사무실을 나가며 손짓했다. 앞으로 나만 따라다녀. 주 팀장은 현장 경험을 더 쌓아야겠어. 헤라는 이수의 등을 노려봤다. 진희수. 내가 내 팀원이야. 직급은 팀장. 주인공은 나. 겁이 많기는. 누가 겁이 많아? 헤라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까 귀신 이야기 나오니까 표정 굳었잖아. 이수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야. 설명 안 되는 존재를 싫어하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폐가는 산기슭 끝에 홀로 서 있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마당에는 허리까지 자란 풀이 뒤엉켜 있었다. 현관문에는 출입을 막기 위한 쇠사슬이 걸려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절단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헤라는 흙 위에 찍힌 작은 운동화 자국을 살폈다. 신고한 아이가 들어온 건 맞아. 이수는 낡은 현관문 앞에 섰다. 문기둥 안쪽에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 획이 불규칙했다. 하지만 오래전에 새겨진 글씨는 아니었다. 홈 사이에 새로 떨어진 나무 가루가 남아 있었다. 헤라는 장갑을 낀 손으로 표면을 확인했다. 최근에 새긴 거야. 아이가 장난친 건 아니고. 높이가 달라. 성인이 썼어. 집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부서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사진 속에는 부모와 대학생 아들이 웃고 있었다. 헤라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부모하고 대학생 아들 모두 살해당했어. 아버지는 거실, 어머니는 주방, 아들은 2층 방에서 발견됐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도망갈 틈도 없었어. 지문도 흉기도 침입 흔적도 없었고. 이수는 거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다. 가족이 범인을 집 안으로 들였네. 당시 수사팀도 그렇게 봤어. 그런데 피해자들 주변에서 공통으로 만난 사람을 찾지 못했지. 이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시계바늘은 8시 17분에 멈춰 있었다. 전지가 빠진 채였지만 시계 아래 벽지는 주변보다 색이 옅었다. 누군가 최근 시계를 떼었다가 다시 건 흔적이었다. 이 안에 뭔가 숨어 있다니까. 이수가 시계를 들어 올리자 작은 구멍이 나왔다. 구멍 안에는 가느다란 전선과 초소형 스피커가 연결돼 있었다. 바로 그때 지하에서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가 올라왔다.
헤라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계단 아래에는 어둠만 내려앉아 있었다. 이수가 헤라보다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헤라가 피식 웃었다. 겁이 많기는. 수사 책임자인 팀장이 먼저 가야지. 따라와. 두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신음은 벽에 설치된 또 다른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람을 겁주기 위해 미리 녹음된 소리였다. 이수는 스피커를 뜯어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네. 누군가 이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헤라가 바닥을 비추다가 멈췄다. 한쪽 콘크리트의 색이 달랐다. 다른 곳보다 늦게 더 씌운 흔적이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갈색 얼룩까지 남아 있었다. 이수는 곧장 공구를 집어들었다. 헤라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영장 기다리라니까. 지금 이 밑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가능성만으로 남의 소유물을 뜯을 수는 없어. 살려달라는 글씨가 있었잖아. 그 글씨가 누구 것인지도 확인 안 됐어. 이수는 잠시 바닥을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조비서. 이 집 소유권 정리해. 상속인들 전부 찾아서 지금 바로. 헤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짓 하려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췄다. 변호사들이 계약서와 위임장을 들고 들어왔다. 이수는 마지막 장에 서명하고 헤라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집을 사버렸습니다. 진이수. 이제 내 집이야. 내 바닥을 뜯는데 영장이 왜 필요해? 정말 돈으로 집까지 샀어?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 집값을 따져? 헤라는 황당해하면서도 그를 막지 않았다. 이수와 감식팀이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아래에서 검은 비닐이 드러났다. 비닐 안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항구가 아니었다. 벽 안쪽에서도 시신이 나왔다. 마당의 우물 밑에서도 유골이 발견됐다. 뒤뜰에 묻힌 두구까지 확인되면서 현장은 대규모 수사본부로 바뀌었다. 황성구 서장은 보고를 받고 말을 잇지 못했다. 시신이 5구 나왔다고. 주애라는 감식 결과를 차례로 확인했다. 최초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해자 3명과 이번에 발견된 5명. 최소 8명이 같은 집에서 목숨을 잃었다. 박준영은 벽에 피해자 사진을 붙였다. 흉가가 된 집을 묘지로 쓴 거네. 경진은 새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회했다. 나이와 직업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5명 모두 실종 당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실종 신고가 늦게 접수됐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았다. 헤라는 부검 자료를 넘겼다. 사망 시점이 전부 달라. 같은 날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준영이 낮게 말했다. 연쇄 살인마가 이 집을 계속 이용했다는 겁니까? 이수는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을 비교했다. 급소를 정확히 피한 작은 자상, 일정한 간격으로 남은 결박 흔적, 혈흔을 거의 남기지 않은 처리 방식까지 반복됐다. 죽이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어. 헤라가 이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범인은 시간을 들였어.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야. 이수는 5명의 소지품 목록을 확인했다. 지갑과 휴대전화는 사라졌지만 각자 몸 안쪽에는 같은 모양의 작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준영이 사진을 확대했다. 의료행위 흔적입니까?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몸 안에 뭔가를 숨겼던 흔적 같아. 수사팀은 7년 전 일가족 살인사건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당시 사건은 원한 관계에 집중돼 있었다. 가족 사업의 채무, 아들의 교우 관계, 아버지의 보험금이 차례로 조사됐지만 결론은 없었다. 이수는 대학생 아들의 노트북 복원 기록을 살폈다. 삭제된 폴더 하나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돼요. 헤라는 당시 수사 기록을 펼쳤다. 왜? 이 가족이 먼저 살해된 게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이수에게 향했다. 5시신 중 가장 오래된 유골의 사망 시점은 일가족 사건보다 앞이야. 범인은 이미 이 집을 쓰고 있었어. 가족들은 자기 집에 시신이 묻힌 걸 발견했고 그래서 제거된 거야. 헤라는 일가족의 통화 내역에서 사건 발생 사흘 전 신고 기록을 찾아냈다. 아버지가 관할 지구대에 무단 침입을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신고 내용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하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어린아이가 들었다는 귀신 소리와 같았다.
범인은 7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그리고 최근 누군가 다시 스피커를 설치했다.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경진은 최초 신고자를 찾아냈다. 폐가 근처에 사는 12살 소년이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2층 벽장에서 한 여자를 봤다고 말했다. 얼굴에 피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헤라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사팀은 폐가를 다시 수색했다. 2층 벽장 안쪽에는 사람이 몸을 숨길 만한 좁은 통로가 있었다. 통로 끝에서 피 묻은 천 조각과 여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감식결과 머리카락의 주인은 3개월 전 실종된 대학원생 서지민이었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던 지민은 7년 전 일가족 사건을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경진이 지민의 연구실 자료를 가져왔다. 실종되기 전까지 미제 사건 피해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람들 이름도 전부 적혀 있어요. 준영은 벽에 붙은 인물들의 관계를 연결했다. 서지민은 범인을 찾다가 붙잡혔고 폐가에서 탈출한 뒤 아이에게 발견된 겁니다. 헤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피를 흘린 사람이 그 집에서 혼자 빠져나왔다면 흔적이 남았어야 해. 누군가 데려갔어. 이수는 신고 당시 녹음된 아이의 통화를 다시 들었다. 아이의 목소리 뒤로 짧은 차량 경고음이 잡혀 있었다. 흔한 소리가 아니었다. 특정 수입차가 후진할 때만 나는 경고음이었다. 이수는 미소를 지었다. 찾았네. 차량 등록 기록을 대조하자 용의자 한 명이 나타났다. 사건 당일 폐가 근처 도로를 지나간 검은 승합차. 소유자는 보안업체 대표 오석훈이었다. 그는 7년 전 일가족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경비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강력 1팀은 오석훈의 창고를 급습했다. 경찰입니다. 연쇄살인마 나오세요. 이수가 앞장서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는 폐가의 구조도와 피해자들의 생활 기록이 가득 붙어 있었다. 준영은 장비들을 확인했다. 감청기, 약물, 결박용 케이블. 준비가 너무 정확합니다. 헤라는 피해자들의 신상 자료를 넘겼다. 자료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오석훈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이수가 물었다. 전문적인 킬러라는 거예요? 헤라는 창고 안쪽에서 총기 부품을 발견했다. 철저하고 냉정한 놈들이야.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내고 입을 막는 일을 반복했어. 벽 뒤에서 지민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마지막 음성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민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집에 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는 건 시신이 아니에요. 첫 번째 피해자가 남긴 물건이에요. 뒤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찾을 때까지 집을 비워.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이수는 폐가의 등기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집이 세워지기 전 그 땅에는 작은 인쇄 공장이 있었다. 첫 번째 유골의 신원은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회계 담당자였다. 그는 회사 자금 세탁 장부를 들고 사라졌다는 의심을 받은 뒤 실종됐다. 헤라는 단번에 구조를 알아챘다. 범인들은 장부를 찾고 있었어. 첫 피해자가 몸 어딘가에 숨겼다고 생각해서 시신까지 훼손한 거야. 그런데 못 찾았지. 그래서 일가족을 죽이고 집을 차지했어. 그 뒤로 진실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거고. 그날 밤 이수와 헤라는 폐가로 돌아갔다. 준영과 경진은 외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과 바닥의 수리 흔적을 비교했다. 범인이 7년 동안 집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 땅에도 없고 벽에도 없어. 헤라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대학생 아들은 손에 낡은 나무 모형을 들고 있었다. 같은 모형이 거실 진열장에도 놓여 있었다. 헤라가 그것을 집으려는 순간 이수가 손을 막았다. 누가 우릴 공격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확인해야지. 주 팀장, 앞으로 나만 따라다녀. 명령하지 마. 이번에는 부탁이야. 이수가 나무 모형을 열자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나왔다. 첫 피해자가 남긴 장부는 종이가 아니었다.
대학생 아들은 집안에서 우연히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가족 전체가 살해당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휘발유 냄새가 스며들었다. 준영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당장 나오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번졌다. 현관 쪽까지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 범인은 두 사람을 안에 가둔 채 증거와 집을 함께 없애려 했다. 밖에서 경진이 소리쳤다. 지금 불났어요. 형사님들 들어가는데 불났다고요. 혜라는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이 길을 막았다. 창문에는 오래된 방범창이 설치돼 있었다. 이수가 소화기를 들어 길을 만들었다. 혜라는 기침을 참으며 물었다. 어떻게 나가지? 처음 들어온 길 말고 범인이 드나든 길. 이수는 지하실에 숨겨진 통로를 떠올렸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해 지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벽 뒤 통로의 출구는 밖에서 잠겨 있었다. 연기가 빠르게 내려왔다. 혜라는 메모리 카드를 이수의 주머니에 넣었다. 너라도 나가. 사람이 극단적이야. 진이수. 죽긴 뭘 죽어. 원래 주인공은 쉽게 죽질 않거든. 이수는 벽면에 남은 금을 살폈다. 폐가의 옛 도면에 따르면 통로 반대편은 폐쇄된 우물과 연결돼 있었다. 그는 소화기로 벽을 내리쳤다. 혜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러다 무너져. 안 무너지게 부수면 돼. 그게 말이 돼? 이수는 갈라진 벽 사이로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돼. 내가 하면.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벽을 밀어냈다. 흙이 쏟아지며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틈이 열렸다. 이수는 먼저 혜라를 밖으로 밀어 올렸다. 혜라가 손을 내밀었다. 진이수 잡아. 불붙은 기둥이 통로 입구를 덮쳤다. 이수의 모습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진이수. 혜라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준영이 그녀를 붙잡았다. 경진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잠시 뒤 다른 쪽 우물 입구에서 이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하고 있어. 나오셔.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이수가 우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혜라는 그에게 달려가 옷깃을 움켜잡았다. 이 도라이야. 죽고 싶어. 이수는 숨을 고르면서도 웃었다. 주 팀장이 먼저 나가라며. 내가 언제 혼자 나무랬어? 충성. 다음부터는 같이 나올게. 혜라는 그를 밀어내려다가 손을 멈췄다. 이수의 오른팔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다쳤잖아. 이 정도는 주인공 상처지. 혜라는 직접 손수건을 꺼내 그의 팔을 묶었다. 말하지 마. 지금은 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이수는 말없이 혜라를 바라봤다. 화를 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영이 불탄 집 옆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범인은 현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죽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운 숲에 숨어 있었다. 강력 1팀은 흔적을 따라 산길을 올라갔다. 버려진 차량 안에서는 오석훈이 숨진 채 발견됐다. 목에는 가느다란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혜라는 차 안을 확인했다. 입막음당했어. 준영이 주변을 둘러봤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까? 이수는 오석훈의 손에 쥐어진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한수그룹 산하재단의 오래된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메모리 카드 속 자금 세탁 장부와 연결되는 회사였다. 하지만 이수는 성급하게 한수그룹을 의심하지 않았다. 로고 하나로 결론 내리면 범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혜라가 메모리 카드를 봉투에 넣었다. 맞아. 누군가 한수그룹 이름을 이용했거나 그 안에 숨어 있었겠지. 병원으로 옮겨진 이수는 상처를 치료받으면서도 메모리 카드의 복구 결과를 기다렸다. 혜라는 병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 걱정돼서 지키는 거야? 증거 잃어버릴까봐. 증거는 감식실에 있는데? 입 다물어. 잠시 후 경진이 복구된 파일 일부를 보내왔다. 장부에는 여러 차명 계좌와 날짜, 이니셜이 기록돼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7년 전 일가족 살인사건 당일의 지급 내역이 남아 있었다. 수령인의 이니셜은 오석훈과 일치하지 않았다. 주혜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수도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야? 혜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니셜 옆에는 과거 경찰 대테러팀에서 사용하던 작전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교관이 되기 전 참여했던
비공개 작전의 번호였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폐가에서 탈출했던 서지민이었다. 그녀는 경찰을 피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헤라는 즉시 지민을 제압하려 했지만 지민은 피 묻은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주애라와 오석훈, 그리고 얼굴이 훼손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경찰 안에도 그 사람 편이 있어요. 지민은 복도를 확인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석훈은 살인마가 아니에요. 시신을 묻은 사람이에요. 이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죽인 사람은 누구지? 지민은 사진 속 훼손된 얼굴을 가리켰다. 추 팀장님이 가장 믿었던 사람. 헤라가 사진을 빼앗았다. 그 사람은 죽었어. 아니요. 지민은 헤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도 경찰 안에 있어요.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출입 손잡이를 천천히 내렸다. 헤라는 권총을 꺼내 문을 겨눴다. 이수는 환자복 차림으로 그녀 앞을 막아섰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경찰 신분증이 먼저 들어왔다.